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31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업로드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미국은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증시가 약간 좀 불안한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이건 나스닥이거든요. 이 단기 바닥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뢰도 있게 확인을 했는데 이 상승의 탄력이 이 바닥을 확인했으면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올라오지 못해서 조금 좀 불안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단기 바닥 겨우 만들었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하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빠지는 N자로의 급락을 우려까지는 아니고 당장 걱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가볍게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탄력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만은 분명히 이건 근데 이 단기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 지지력이 정말 튼튼했구나. 아, 여기가 바닥 맞구나. 이런 움직임들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움직임들은 이 바닥이 더욱 든든하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거의 뭐 바닥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상승 탄력 이제 좀 나와주는 게 맞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미국 증시 본장 개장 전인데, 이미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저항 같은 거를 넘어서 강하게 상승 출발할 예정인 것 같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나스닥이 1.2% 상승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일단 바닥에 대한 확인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한 것 같고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좀 이 본격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밤부터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이제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더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이 경계하셔야 되는 게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계속해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2월 18일부터 해서 시작된 이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조정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여기 이런 그림처럼 이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일단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일단 탄력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중이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어느 순간 어딘가까지 올라와서 뭐 특히 무거운 저항이 예를 들면 2900 이런 자리죠. 이까지 올라올 수 있으려나 이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이렇게 무거운 저항들을 만날 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좀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고점이 훅 낮아지면은 진짜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전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인데 얘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건강히 많이 훼손된 거라고요. 그죠? 예를 들면 빨간색 선, 예를 들면 이런 주황색 선,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추세선, 중장기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를 조금 깬 것도 아니고 왕창왕창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대한 고민은 약간 깔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은 올라간다. 일단 바닥은 나왔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고 올라간다. 탄력적인 반등의 시간이 일단 올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본 거는 나스닥이고요. S&P는 뭐 조금 더 건강 상태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5717이 중요한 어떤 저항이었죠. 근데 이 자리를 지난주 금요일 날 아랫골이 달면서 좀 이 저항을 좀 돌파 안착하는 저항 돌파 안착이라기보다는 좀 매물을 소화하는 저항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 현재 아직 본장이 개장한 건 아니지만 5717을 훌쩍 뛰어넘어서 5780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일단은요. 본장 개장된 건 아니지만 일단 5717이 일단 지지력이 된 겁니다. 이제 지지선이 된 겁니다. 저항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은 좀 낫죠. 이런 모습은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얘도 이번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얘가 올라봐야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좀 경계는 필요합니다만은 분명히 일단 이 중요한 저항들은 넘어서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보자고요.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얘가 음봉이 또 딱 떨어졌습니다. 5일선을 맞고 차분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정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정되고 있어요.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반도체 지수죠.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지난 금요일날 한번 출렁하면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괜찮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이 고점들이 막 낮아지고 무거운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중장기 건강이 지금 좀 훼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반등을 하고 있고 탄력적인 반등을 하나 보다 싶지만 어느 순간엔 딱 또 경계가 또 필요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림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잘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중기적으로 3중 바닥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은 좀 괜찮긴 합니다. 이런 모습은 좀 괜찮다. 다만 얘도 지난번에 하락이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하락이 좀 거셌기 때문에 당장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중기적인 바닥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좋게 봐야 되겠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좋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현재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다 라는 거를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에서 애플이 좀 강하게 오르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분위기가 안 좋았다. 러셀 지수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도 빅테크, 나스닥이 대장입니다. 그죠? 러셀 지수가 대장이 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중요한 이벤트는 없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번 주 예정 잡힌 그런 경제 지표 발표들인데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 주 후반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 후반에 목요일에 미국 4분기 GDP 발표가 있네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이거 발표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주 중반에는 주 초반, 주 중반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물론 FOMC 위원들이 나와서 립서비스 어떤 발언들을 하긴 할 건데 그런 발언들은 어떻게 예상이 되지는 않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면 이번 주는 일단 특별히 눈에 띄는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눈에 띄는 이슈가 없는데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단기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놨으니 이제 좀 믿을 만한 바닥이다. 요런 거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좋다. 일단 이번 주에 특별한 일 없으면 좀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 국채 30년 선물이죠. 그죠? 30년 선물.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채권의 힘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과 채권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죠? 한동안 미국의 경제가 둔화된다 이러면서 주식이 안 좋았고 채권이 좋았었죠. 금리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QT 감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좀 더 꿈틀하나 했는데 하여튼 지금 모습은 이 채권이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 채권이 그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모습은 일단 올해 들어와서 채권은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고 나서 지금 조정은 어디까지 나왔죠? 요렇게 기간 조정 중입니다. 기간 조정 중. 이런 점은 물론 이제 오늘 밤 지금 최근에는 요렇게 고점을 잘 높이지 못하고 있어서 좀 힘이 좀 빠진 모습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저점은 그렇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저점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어디죠? 여기 어디 부근에 만들어놨던 저항. 이 자리가 지금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니까 이렇게 레벨업이 됐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 위쪽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 지난번 어떤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가 직전 고점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라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이렇게 힘이 빠졌는데
고점이 잘 높아지지 않아서 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아직까지 채권이 강한 겁니다. 채권이 여기서 급속하게 힘이 빠지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이 라인 있죠? 예, 여기 이 라인. 여기가 붕괴가 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이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좀 간다면은 너무 막 공격적으로 막 아래쪽으로 막 많이 가는 거 아니고 적당히 지금 채권이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 레벨. 좀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요. 좀 지우고 깔끔하게 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정도 레벨. 여기 장대 음봉 있죠?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여기 고점 있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채권 시장이 움직여주면은 주식 시장은 일단은 채권 시장의 눈치 안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이 여기서 기간 조정을 급격히 끝내고 훅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또 금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버리면 금리가 크게 오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면 주식시장은 일단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안에서 일단 채권 시장은 지금 혼조한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올해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고 요렇게 기간 조정 중이니까 일단 아직까지 채권은 강하긴 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좀 힘이 빠지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아직까진 강하다. 언제까지? 이 자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이야기 좀 간단하게 했고 하여튼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계속해서 좀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 유로화도 어느 정도 좀 무거운 저항권에 왔고 최근에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뭐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달러 약세 이런 게 좀 지속이 되면서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강한 친구들 구리 같은 게 매우 강하고 국제유가 같은 것도 뭐 그럭저럭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 금값도 괜찮고 원자재들이 긍정적인 모습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참 한 가지만 참 더 보자면 애플인데 애플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애플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한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단기 바닥 여기, 금요일 날 바닥 여기, 그러니까 쌍바닥, 뭐 단기 쌍바닥 혹은 뭐 둥구스름한 바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모습은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애플도 일단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애플도 지금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당분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네요. 그죠? 네. 이 정도까지 일단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핵심적인 움직임이 뭐죠? 여기서부터 코스피가 여기까지 올랐던 핵심적인 거? 한국 증시 핵심.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그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서운했던 게 지난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피가 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 이번 주 시작은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부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로 골고루 일단 돈이 좀 들어간 뭐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쏠림이 좀 완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쏠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잠깐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증시 이야기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모습이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상승의 목표치가 아직 조금 덜 채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요렇게 추세선, 여기 중요한 저항입니다. 보시면 오늘 이제 좀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위에 있는 빨간색 선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위에 있는 빨간색 선에 닿지는 않았고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락하고 음봉이 떨어지긴 했는데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주식을 팔아먹은 사람은 좀 얼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삼성전자 이런 하락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5일선과의 이격이 너무 멀어졌었죠. 5일선과 이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이격을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푸는 가벼운 조정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조금 아직 목표치가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코스피와 반도체,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반도체가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이번 주에도 일단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삼성전자 쏠림은 여기서 계속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의 목표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단기적인 목표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삼성전자 쏠림이 조금은 더 남았지만, 삼성전자와 반도체 코스피 쏠림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좀 이제 서운한 모습을 보이니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형주 종목들,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종목들을 보고 계신데,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골고루 빨간불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개별 종목 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이제 삼성전자가 저렇게 좀 하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증시 혹은 한국 증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가장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아서 여러 종목으로 돈이 막 나누어지는 그런 게 좀 더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거죠. 오늘 같은 상황이 개별 종목들이 다양하게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제 이런 환경에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코스닥은 요즘에 조금 좀 그 어려움이 좀 있긴 있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큰 게 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이 2차 전지인데, 얘네가 아직도 바닥을 확인하는, 저점이 어디냐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은 지금 조금 이 제약바이오가 물론 어느 정도 끌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가 아직 죽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 시가총액 큰 2차 전지가 좀 삐리하기 때문에, 좀 맛이 좀 갔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종목 바이 종목이긴 합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를 업종을 통째로 사는 건 좀 그런 건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겠죠. 이 제약바이오는 개별 회사가 중요한 거겠죠. 어떤 회사에 투자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들은 아직까지 완전 죽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좀 더 갈 수 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좀 지켜주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하락을 하긴 하니까 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약바이오가 조금 그렇게 아직도 힘을 좀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오늘 상승하긴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고 계신데 150 선물 지수 보고 계신데 요렇게 일단 쌍바닥 가능성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5일선 위에 2거래일 정도 안착하느냐, 그걸 이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그래서 바닥 확인을 여기서 한번 했고 재차 확인 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보긴 봤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아직도 조금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5일선 위로 올라가야죠, 그죠? 예. 쌍바닥 만들겠거니 싶긴 한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습니다, 그죠? 예. 코스피 쏠림 아직 덜 끝났다라는 거. 이런저런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이제 나머지 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마치자면요. 오늘 다른 나라들 사정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것들 보시면 오늘 이런 모습이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답답하긴 하지만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중국 증시 요즘 잘 나가고 있고 구리값 오르는 것도 장난 아니고, 그죠? 홍콩이 요즘 좀 강합니다, 그죠? 홍콩도 물론 조정 중이긴 한데 홍콩이 요즘 매우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하여튼 다들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요즘 좀 약하죠. 일본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N자로 빠지는 게 아닌가. 여기서 너무 이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은 일단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이긴 한데, 어딘가에서 이제 올라가다 또 힘에 붙일 거 아니에요. 일본은 벌써 힘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또 요렇게 또 자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일본 증시 요즘 영 힘을 못 쓰네요, 그죠? 자, 여기 어딘가에서 만약에 이제 방향을 이제 거의 아래쪽으로 꺾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가 중요하죠. 얘가 이제 다음번 어디까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번 상승의 힘 혹은 다음번에 하락이 더 지속될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을 하고 이까지 반등을 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힘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일본 증시는 매우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일본 증시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엔화 강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속되면 일본 증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증시도 안 좋고 미국 증시도 안 좋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엔화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긴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긴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얘도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에 왔습니다. 하여튼 엔화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 전반적으로 이 미국 증시나 뭐 하여튼 세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최근 일본 증시가 약한 거나 미국 증시가 요즘 좀 답답한 거나 하여튼 이런 엔화와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긴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좀 답답하긴 하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근데 일단은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가면 또 세계 증시 박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뭐 다중 바닥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니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모습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간단하게 체크했고요. 유럽 증시는 뭐 요즘에 넘버원이죠, 그죠? 가장 잘 나가고 있어서 뭐 다르게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는 한 번 더 보고 마치자면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리를 그죠? 돌파한 척 했죠? 중요한 자리 돌파한 척 했으니까 여기 바닥 하나 만들고 저기 바닥 하나 만들고 여기 이쪽 어딘가에서 이제 바닥 이렇게 보면 삼중바닥형 중기적인 삼중바닥형 그죠? 더 이상 얘도 빠질 생각은 일단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진 겁니다.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신뢰도가 높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증시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